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학개론 27번째 시간 캔들 교육 4번째 시간입니다. 와, 우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전에서 음봉이 나오면 하락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락에서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몸통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은 거래량을 보고 예상해 보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시 보시듯이 이 예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시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는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이처럼 횡보하기까지 6에서 7개월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시도 보여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재차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 다행인데, 그쵸? 다행인데, 지난번 예시에 없었던 이와 같은, 오늘 처음 보여드린 예시예요. 이처럼 작년 9월, 10월 이때 급락이 나왔어요. 그쵸? 장대 음봉이 있어요? 없어요? 장대 음봉은 없어요. 근데 점하한가로 이렇게 점하한가, 점하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하한가가 풀리는 상황인데, 이처럼 장대 음봉이 아니어도 점하한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까지는 아니고 코스닥에서 가끔 이럴 수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이때가 9월, 10월이잖아요. 9월, 10월 또 이번 역시나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고 이처럼 3월 중순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그래, 기간 조정 6, 7개월 지났고, 그래, 앞에 점화가 갔지만, 거래량도 많이 터졌지만,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걸까요? 이제 하락 끝 행복 시작? 어떨까요? 지금 주가는 한 6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6만원과 7만원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에는. 한 65,000원이었던 주가인데요. 봐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전에 주가 얼마였다고요? 여기 보여드렸던 거예요. 65,000원. 요때가 3월 중순 4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5,000원이었던 주가는 약 6개월 후에 17,000원이 됐고, 여기 앞에 주가는 얼마였어요?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됐었죠. 약, 여기가 9월, 10월이었죠? 2020년 올해 9월, 10월 20일이었네요. 정확히 바닥은. 그 말은 뭐예요? 약 한 1년 만에 주가가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조금 전 봤었을 때가 여기가 65,000원이었는데 이때 가격과 비교해도 약 6개월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지금 교육 시간이 캔들 교육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추세의 중요성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는, 이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가 흐름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번 예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특히나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이번에는 장대 음봉이 아니고 점 하한가의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 이처럼 하락 추세로 돌아설 때 얼마나 큰 하락의 세기, 얼마나 큰 하락의 에너지가 있었는지, 얼마나 하락이 강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거죠. 이번 예시는 하락의 세기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냥 장대형만 하나도 아니고 점 하한가 두 방에 이랬으니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큰 반등도 없었고 이미 장기 이평선은 계속 하락 중이고, 그러니까 올라오려다가 밀리고 올라오려다가 밀리고 올라오려다가 밀리고 또 개별적인 하락 리스크까지 발생하니까 1년 만에 7분의 1토막, 8분의 1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락의 세기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리고 하락 추세 조심해야 된다. 그쵸? 네. 이런 부분까지 하락 추세 관련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여기가 바닥이야. 지하 3층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7층, 지하 10층까지 있었던 거죠. 이번 예시는 그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이번 예시를 보면 윗꼬리도 없네요. 예, 장대 양봉에 또 거래량도 지난 수개월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다음 흐름은 어떨까요? 장대 양봉이 바로 나오고 바로 다음날 이와 같은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이후에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장대 양봉이 나오고 뭐 단기 급등 계속 이어갈 것 같았지만 그러진 않았고, 그렇지만 주가가 뭐 또 단기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장대 양봉 캔들의 몸통의 센터, 몸통의 반은 주가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쵸? 정말 정확히 지켜지고 있어요. 이거 실전이에요. 그쵸? 네. 다음 흐름은 어떨까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 주가 얼마였어요? 8만원 안 됐었어요. 79,000원, 8만원.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거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 가격은 잘 지켜졌고 주가는 8만원 정도였는데 이후의 흐름을 보니 주가는 12만원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가 한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이후에 그 몸통의 가운데가 잘 지켜졌기 때문에 이처럼 이후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음 예시 봐볼게요. 이번 예시도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올해 6월 달에. 근데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뭐 실전이면 항상 장대 양봉이면 윗꼬리가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윗꼬리가 조금 살짝 달리긴 했지만 그리 긴 윗꼬리는 아니고 거래량도 몇 달 새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쵸? 막 힘이 느껴져야 돼. 그쵸?
예, 에너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다음 흐름은 어떨까요? 갭상승? 갭하락? 상한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다음날 정말 흐름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다음날 갭상승 나오긴 했어요. 그쵸? 갭상승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또 주춤하고 쉬어가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조정이 나와도 이 장대 양봉의 가운데 센터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이처럼 달렸다는 것은 뭐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쵸? 장대 양봉 나왔고 주춤하지만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지금 주가가 얼마죠? 28,900원, 3만원이 좀 안 돼요. 그쵸? 근데 이 이후에 주가 흐름 어땠을까요? 3만원이 안 됐던 주가는 어때요? 네, 48,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그쵸? 그쵸? 이번 역시 뭐예요? 이번 역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팍팍팍 치고 나갈 줄 알았지만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올 때 보니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가 잘 지켜지고 이후에 좋은 모습이 나온 것을 이번 예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또 다른 예시 봐볼게요. 이번 예시 제가 계속 다른 종목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역시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수개월 내 가장 큰 거래량은 아니긴 하지만 손에 꼽힐 만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쵸? 다음은 어떨까요? 객관적으로는 여기 앞에 정고점이 있으니까 여기 한 13만 5천원 전후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부분 장대 양봉, 대량 거래 다음 흐름을 추측해 보자는 거죠. 지금 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다음 흐름 어땠을까요? 장대 양봉 이후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이틀 동안 주춤하는데 또 보면 이 장대 양봉의 가운데 센터는 아랫골이 달리면서 지켜지는 모습입니다. 그쵸? 주춤하지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 양봉의 가운데 센터는 지켜지고 있다. 다음 흐름 봐볼게요. 어때요? 하루 더 지켜지고 하루 더 보세요. 전일까지는 음봉 2개였죠. 근데 다음날 보면 음봉이 하나 더 나오지만 또 장대 양봉의 센터는 지켜졌고 그런 가운데 단기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번 종목 역시나 장대 양봉 이후에 주춤했지만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장대 양봉의 센터 가운데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좋은 모습이 나오는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시는 장대 양봉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중요한데 장대 양봉이 어디서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곳에서 나온 거죠. 거래도 터지면서. 그쵸?
지금은 캔들 교육 영상이지만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가운데에 거래 터지는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주식학개론, 이동평균선, 이평선 교육에서 모두 다뤘던 내용이라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돌아가서 봐볼까요? 봐보세요. 그쵸? 이 장대 양봉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동평균선이 밀집해 있고 조밀조밀 모여있는 곳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쵸? 이 앞에 나온 장대 양봉 위치가 달라요. 장대 양봉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실전에서는 항상 예외도 있고 특수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위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거예요. 이번 예시에서는. 아시겠죠? 또 다음 예시 봐볼게요. 여기까지 살펴봤었고 또 다른 종목 예시 볼게요. 이번 예시도 보면 어때요? 윗꼬리가 살짝 조금 달렸지만 그리 윗꼬리가 길지 않고 앞에서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 가장 큰 대량 거래가 오늘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장대 양봉은 어디서 나온 거죠? 위치가? 장대 양봉은 정배열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인 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정배열인 곳에서 5일선 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정배열인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도 그 흐름, 그 힘, 그 상승 에너지는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정배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정배열인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럼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승의 힘은, 상승 에너지는.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배열 관련돼서도 개념을 잘 못 잡으시면 돌아가셔서 이동평균선 교육부터 하나씩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린 거예요. 아, 장대 양봉의 위치가 정배열인 곳에서 나왔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배열인 상황인데 21선 위에가 아니고 가장 높은 이평선, 가장 높이 위치해 있는 5일선 위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차트 분석할 때는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간혹 드리잖아요. 그쵸? 야, 장대 양봉 나왔어. 야, 간다. 이게 아니에요. 장대 양봉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흐름이 어떨까요? 다음 지금 주가 5만원이죠? 다음 흐름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어때요? 장대 양봉 이후에 단기 급등은 없었어요. 그쵸? 가려다가 쉬고 또 조정까지 나오는 모습이지만 어때요? 장대 양봉의 센터, 몸통의 가운데에서는 하락이 멈춰지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살짝 또 반등이 나오려는 하락이 멈춰진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주가는 지금 5만원 정도 하죠? 네. 다음 흐름은 어떨까요? 다음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던 거였어요. 그쵸? 주가 5만원이었고 근데 주가는 8만 1,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종목 역시 어떤 거예요?
장대양봉 이후에 살짝 주춤했지만 장대양봉의 센터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좋은 모습이 나오는 예시를 또 보여드린 겁니다. 그쵸? 지금까지 많은 예시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장대양봉은 아니지만 점 하한가 간 종목의 예시도 보여드렸고, 거기에서는 하락 추세 관련된 내용도 캔들 교육이지만 우리는 실전을 다뤄야 되니까 하락 추세 관련된 말씀, 중요한 말씀도 드렸고, 또 이후에는 장대양봉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대양봉의 센터, 가운데 캔들 몸통의 반에 해당하는 가격이 잘 지켜진다면 단기던 중기로 좋은 모습이 나왔구나. 좋은 모습이 이처럼 나온 예시를 한 4개, 5개 봤습니다. 그냥 차트 하나만 딸랑 놓고 지나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잘라서 한 종목의 예시를 보더라도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게 잘라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대양봉이 나온 위치와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양봉이 정배열에서 나왔는지,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곳에서 나왔는지, 정배열에서 나왔다면 5일선에서 나왔는지, 21선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수개월 내에 최고의 거래량인지, 그냥 저냥 평범한 거래량인지, 단순 손에 꼽히는 거래량인지 등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보여드릴 예시 더 많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캔들 교육 영상이 어쩌면 오늘 장대양봉 가운데 중요한 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내용의 영상이 일반적인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여러 종류의 캔들 영상으로 진도가 나가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또 이해가 혹시나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실전에서 비슷한 예시를 찾아보신다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보유한 종목이 5개든 10개든 흐름을 좀 과거로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1, 2년 전, 2, 3년 전 차트를 보면서 여기 장대양봉의 센터가 잘 지켜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모습이 나왔구나. 이런 것도 분명 찾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이나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관심 종목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좀 찾아보신다면 분명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거래일 남은 12월 마지막 주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학 개론은 내년 새해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